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퇴근길이라서 길이 많이 밀리네요. 밀려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립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차 안에서 왜 주행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냐, 왜 또 그리고 차 안에서 찍으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독자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에 지금 7살 딸과 그리고 3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좀 아픈 사연이 있어서 몇 번의 유산 끝에 이제 아이들을 낳느라고 이렇게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7살의 딸, 3살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일단 집에 들어가자마자 헤드락을 당합니다. 우리 딸들한테.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육아에 전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뭐 어떻게 조용하게 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 여건은 이제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제 차 안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8개월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직장 동료에게, 이거 뭐 전문 유튜버들은 야, 흡원 보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 직장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차 안이 흡원 부스요 스튜디오입니다. 그 안에서 찍으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드라이빙을 보통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유튜브에 전념할 수 없는 처지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주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소수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소수는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이제 요소수를 언제쯤 얼만큼 넣어야 되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요소수를 넣어야 하나 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쉐보레나 뭐 이런 자동차 브랜드 같은 데서 이제 보면은 현대 모비스 빼고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는 특히 요소수를 지정해서 사용하십시오 뭐 이런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카 매니저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쉐보레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지정한 요소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알아서 잘 선택해서 요소수를 넣어라, 이제 그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요소수를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브랜드가요 수백 가지가 된답니다. 수백 가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요소수가 채택돼서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시기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적인 기준이 되게 모호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소수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요소수를 만들 때요, 첫 번째 만드는 시제품에서 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관리가 잘 안 되겠죠.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냥 대충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냥 유록스 요소수를 사용하십시오. 회사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유록스 치면 다 나옵니다. 뭐 L 정밀화학에서 만드는 유록스라든가 우리나라의 S 정밀화학에서 만드는 그런 요소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반 기타 다른 그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소수를 만들고 나서 시제품을 계속해서 검사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제품을 검사하는 광학기기가요, 아주 고가의 광학기기라고 그럽니다. 웬만한 업체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비싼 가격의 광학기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기업들에서 이런 광학기기를 사용을 해서
본인들이 만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제품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은 대기업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유록스를 만드는 이 제조업체에서는요, 맨 처음에 그날 아침에 만든 그 요소수를 시제품을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 제품을 저장 탱크에 넣어야 말지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장 탱크에 이 요소수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 저장 탱크에서 다시 바깥으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하려면은 탱크로리에 다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탱크로리에 다시 옮기고 나서 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불량화가 되지 않았나 또 검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탱크로리로 이제 탱크로리를 통해서 외부로 이제 반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의 검사를 마치고 나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 시중에 보면은 요소수가요, 그 1리터에 500원짜리 6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요소수는요, 아예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푼돈 아끼려다가 돈 1000만원 날라갑니다. 여러분, 수리비 돈 1000만원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제조한 이런 유록스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리터당 1200원 지불하고 그냥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사용한 그 요소수가 다 좋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주유소의 그 탱크 안에 그 저장된 그 요소수 탱크에서 이렇게 요소수를 주입하면요, 부유물이 삽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그 샘플을 채취해서 보면은 그 부유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SCR 상당히 예민한 장비죠. 요소수 안에서 결정화된 것도 감당하기 버거운 이 예민한 SCR이 그 요소수 외에 또 다른 그 부유물이 들어있는 그 요소수를 이게 넣게 된다면 이제 SCR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겠죠. 돈 1000만원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요소수 안에 이 탱크가요, 이 탱크 안에 탱크 안에 그 저장된 용량이 계속 일정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공기와의 접촉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소수를 한 방에 넣을 때 가급적이면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상태에서 공기와의 접촉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요소수를 한 방에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탱크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결정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요소수에 결정화된 요소수가 들어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주유소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탱크 관리를 잘하는 주유소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탱크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든 여건인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탱크에 저장된 그 요소수를 넣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소수를 넣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유튜버 분이 요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려다가 이렇게 이래저래 이런 주유소를 다 이제 두루 다니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이 요소수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마눌님 전화가 와서 잠시 영상이 끊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온에 그리고 햇빛을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은요, 이 요소수는 또 결정화가 이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정화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햇빛에 고온인 상태에서 햇빛에 방치된 이 요소수를 넣으시면 이것도 돈 1000만원 날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요소수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 햇빛에 차단된 상태에서 보관된, 그리고 상온, 그러니까 20도C 정도에서 보관된 그 요소수가 가장 보관 상태가 좋은 요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그냥 방치된 이런 요소수 넣으면요,
돈 1000만원 날라가니까요, 이런 요소수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습니다. 500원짜리 600원짜리 절대 요소수 넣으시면 안됩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폐된 상태에서 그 햇볕에 직사광선을 맞지 않은 그러한 그 요소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유록스나 뭐 이런 회사는 이제 뭐 쇼핑몰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 유명 대기업 제품을 사게 되면은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직사광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되니까 요렇게 운송된 요소수를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싼 요소수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뭐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보시죠. 이게 보면은 그 BMW에 있는 그 스로우 밸브라고 합니다. 그 SCR의 요소수를 이제 분사를 할 때 이 가스와 함께 이 혼합된 상태에서 요소수를 분사한다고 하는데요, 결정화가 된 요소수를 넣게 되면은 밸브가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막힌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요소수가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소수가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DPF가 맛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 요소수 하나 잘못 넣으면요, SCR 맛 가고요, 이 스로우 밸브 맛이 가고요, 그리고 DPF는 아예 맛이 가고, 그러면 이쪽 SCR 뭐 이런 스로우 밸브 그 다음에 DPF가 완전히 맛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잘못된 그 요소수를 이제 넣은 차량의 그 DPF를 자른 모습인데요, 이 DPF 결정화된 것이 이 유리가루 같은 것이 이 DPF 내에도 또 잔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DPF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맛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DPF가 한 400~500만원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소수 제대로 잘 넣어서 몇천만원 아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스로우 밸브도요, 그 BMW나 그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밸브가 90만원대라고 그럽니다. 국내 뭐 제조사의 그 차량의 그 스로우 밸브는 보통 30~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 밸브만 고장나도 벌써 90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소수 제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직사광선에 맞지 않고, 그리고 상온 20도씨 정도에서 보관된 요소수, 이 요소수를 넣고 속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0원 600원짜리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 절대로 사용하시면 요소수가 우리의 차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정보가 어떻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요소수 꼭 이런 제품을 넣으시고요, 싼 제품 사용하시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